섞여져 있는데 이 흡수기에서는 우리가 암모니아가 많이 섞여져 있는 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NH3라고 하는 물질하고 우리가 물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이 많은 암모니아보다도 물이 더 많이 섞여져 있는 액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발생기에서는 이와 같은 코일에다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도씨를 우리가 온도를 가하는가 하면 110도씨 정도 되는 온도를 코일을 통해서 온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0도씨 전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죠? 전기 입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출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110도씨 전기를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면 이 암모니아하고 물하고 섞여져 있는 것이, 이 암모니아는 쉽게 정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맞죠? 정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액체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암모니아가 기체 상태로 바뀔 것이다. 그죠? 암모니아가 이렇게 기체 상태로 바뀌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흡수기에서도 맥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내주는가 하면 냉각수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냉각수 입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냉각수 출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흡수기에서는 우리가 온도를 낮추어주고, 여기서는 온도를 낮추어주고 압력을 올려주게 되면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올려주게 되면 용해가 잘 이루어진다. 그죠? 용해도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암모니아가 이 물 속에 잘 녹아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온도를 낮춰주고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암모니아가 물에 잘 용해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은 용액을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기로 보내주게 되면, 자, 물하고 암모니아하고 섞여져 있는 것 중에서 암모니아가 많이 섞여져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쭉쭉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기를 가하니까 암모니아가 기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기체 상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한다. 자,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쭉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응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응축기가. 자, 응축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팽창 밸브를 통하겠죠. 팽창 밸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발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정발기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평창 밸브하고 정발기. 팽창 밸브하고 정발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팽창 밸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응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이프 속으로, 배관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유체가, 여기에서는 NH3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암모니아 냉매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응축기에서는 이 암모니아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응축기에서는 액체 상태로 바뀌겠죠. 그렇죠? 액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평창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저압의 액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정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정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냉매가 응축기를 거쳐가지고 평창 밸브를 통해서 정발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그죠?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렇게 흡수기 내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정발에는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기체 가스는 이 흡수기에서는 우리가 온도를 낮춰주게 되고 압력을 높여주게 되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이게 물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가 되어진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냉각수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고, 여기에서 암모니아가 녹여져 있는 이와 같은 냉매를 펌프를 통해서 다시 발생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죠? 발생기에서 우리가 암모니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온도를 가하게 되니까 기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응축기로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평창 밸브를 통해서 정발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다. 그렇죠?
흡수식 냉동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일은 사용하지 않고 고온의 열을 직접 적용시켜서 냉동하는 것으로서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 사용이 된다.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 그죠?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하나 쳐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 그죠?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에서, 그죠? 흡수식 냉동기에서 자,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냉매로 작용하는 것이 있겠고, 그죠? 냉매로 작용하는 것이 있겠고, 흡수제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흡수제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잘 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다. 냉매가 우리가 NH3 암모니아가 되면 흡수제는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물 1cc에 암모니아가 800cc 녹아 들어갈 정도로 이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용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냉매를 암모니아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수제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있다. 냉매를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흡수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LiB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 브로마이드. 그래서 냉매를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 LiBr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에서는요, 냉매하고 흡수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암모니아하고 물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이 두 가지 물질은 서로 잘 용해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흡수제다. 용해하는 물질은 우리가 흡수제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 물은 리튬 브로마이드에 녹아 들어간다. 흡수하는 물질을 우리가 흡수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우리가 기계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그죠?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 있겠고 기계적인 냉동 방법이 있는데, 이 기계적인 냉동 방법에서는 우리가 전기 압축식이 있겠고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전기 분사식 냉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분사식 냉동기. 우리가 기계식 냉동기에서는, 그죠? 기계식 냉동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전기 압축식 냉동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흡수식 냉동기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 분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분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자냉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냉동기. 그죠? 전자냉동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압축식하고 흡수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전기 분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젝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냉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결합시키면 한쪽에서는 더운 곳, 다른 한쪽에서는 차가운 곳에 두게 되면 근소한 전류차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냉동기에 대해서는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그죠? 전자냉동기에서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우리가 접합시켜 놓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켜서 온도 차를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 그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 놓습니다. 접합을 시켜서 우리가 온도 차를 두게 되면, 그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서 온도 차를 주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한다는 원리, 그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우리가 접합시켜 놓고 온도 차를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기계식 냉동기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전자냉동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전자냉동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기압축기가 있습니다. 그죠? 공기압축기. 자, 공기압축기가 있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전열이라고 하는 부분. 첫 시간은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초장에 지칠 수 있으니까 전열부터는 제2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